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5월 28일 11시 16분이네요. 여러분은 이번 주 한 주의 시장을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뭐 코인 시장은 뭐 정말 말할 게 없을 정도로 처참합니다. 어제는 심지어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코인은 내렸던 것 같습니다. 보합 수준, 디커플링 된 현상이 좀 보이네요. 그전에는 커플링 되어 움직이다가 그제 이렇게 좀 디커플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코인은 정말 힘들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POW에서 POS로 바뀌는 그 업그레이드를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루나 2.0 뭐 해서 이전 거는 루나 클래식으로 한다 뭐 이런 소식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아, 코인에 대해서는 여름이지만 겨울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주식으로 다시 올라가면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제 눈에 띈 거는 에너지 재편 같습니다. 일단 뭐 유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러시아에 의존하던 원유라든가 천연가스의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다른 데서 조달하는 방법. 예. 그리고 이제 뭐 반복되는 얘기지만 화석연료에서 이제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가는 걸 가속화시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기를 앞당긴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력거래소인가요? 전력거래소에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신재생에너지 증가폭이 상당히 컸다. 특히 태양광이 25%뭐 성장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옴으로써 태양광 관련된 종목이 좀 세게 갔죠. 뭐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우선주 같은 것도 엄청 세게 갔고 그 밑으로 따라 움직이는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작은 종목들 뭐 S에너지, SN, 신성ENG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세게 갔다. 태양광 관련된 그리고 이제 풍력과 관련된 종목들도 갔었고요. 그건 일단 좀 이따가 한번 보기로 하고 어쨌든 지수상으로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이 좋았죠. 좋게 마감을 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올랐고 다우도 1.76, S&P 500 2.47 정도 올랐고 선물도 엄청 많이 올랐죠. 어쨌든 어제 미국 시장이 올랐고 유럽도 올랐고 월요일은 이제 미국장이 뭐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지만 우리나라는 금요일장에 영향을 받아서 월요일 모르고 요즘은 조금 앞서간다라는 뭐 선반영한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월요일도 조금 상승장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상당히 뭐 재미는 없지만 종목별로 보면 상당히 최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꾸준히 나오는 편입니다. 그럼 세부 종목으로 들어가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 에너지 재편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꽤 괜찮았습니다. 하나 하나솔루션 우선주 같은 걸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이날도 10.07% 올랐잖아요. 6만 1,100원까지 갔습니다. 윗꼬리를 좀 심하게 달았죠. 6만 1,100원까지 갔다가 5만 3천원에 끝났지만 전일에는 상한가까지 갔죠. 여기 보시면은 차트만 보시더라도 상당히 세게 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일 상한가에 이어서 다음날도 62,500원인가가 상한가였는데 그 61,100원까지 갔으니까요. 예, 엄청나게 이틀 만에 상승폭이 엄청납니다. 예, 이틀 만에 상승폭이 엄청나고 그 전에 조금씩 꿈틀꿈틀 움직였던 게 있었는데 이때 46,000원에서 다시 37,000원 거의 만원가량 빠지면서 사흘간 만원가량 빠지고 다시 이틀간에 거의 뭐 얼마입니까? 2만원 정도 2만 원 이상 올랐다가 지금 윗꼬리를 달았는데 일단 하나솔루션 우선주의 움직임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OCI도 좀 올랐죠. OCI도 여기 보시면은 13만 원까지 터치를 했고 이틀간의 이 사흘간의 상승이네요. 사흘간의 상승으로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다. 태양광. OCI 같은 경우에 실적도 한번 볼까요? 밸류에이션도 한번 볼게요. OCI 같은 경우 PR이 4.7배입니다. 포워드 PR이 4.5배 정도고 예, 상당히 PR이 낮죠. 예,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풍력을 지으려면은 이제 부피가 크니까 시간이 걸리지만 태양광은 설치하기가 간편하다. 바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태양광을 선호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 보유 비중도 한 16.65%, 시가총액은 3조가 약간 넘네요. 3조가 약간 넘고 실적을 볼 것 같으면 이제 확정 실적이 1분기에 1620억 정도 나왔네요. 1620억 정도인데 예상 실적 대비에는 좀 예상치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1% 넘게 들고 있고 대주주가 예, 어, 대주주 관계인들이 22.24% 들고 있네요. 목표 주가는 18만 원. 18만 원이면은 뭐 지금이 13만 원이니까 아직까지 뭐 올라갈 여력이 있는데 물론 목표 주가는 너무 좀 높게 한 15만 원 정도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5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라면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1분기에는 1조 61억이네요. 영업이익 1620억. 당기순이익은 1340억, 42억. 2분기 예상 실적도 나옵니다. 1조 1234억, 영업이익은 2172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 1395억. 근데 22년 통틀어서 보면 4조 4천, 4조 한 5천억 정도 나오는 거죠. 매출액이 4조 5천억 정도에, 영업이익은 8,355억, 당기순이익은 6,547억 정도 나오는데, 어쨌든, 어, 영업이익률이 한 18.6% 정도 나오네요. 18.6% 나오고 이 회사 뭐 유보율도 많고 OCI가 새롭게 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와 2차 전지.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 해서 피에노 합작회사 설립하죠. 피에노라는 합작회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도 진출을 해가지고 바이오 사업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태양광 태양광 실리콘 카바이드 가만히 있어봐.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태양광에 쓰는 그 기본 원료가 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예. 갑자기 여기 안 나오나요? 여기도 나올 텐데. 어,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실리콘 뭐죠? 그거를 제일 많이 생산하죠. 예. 지금 뭐 중국이 뭐 압도적으로 생산하는 가격으로 뭐 밀어붙여서 치킨 게임 하듯이 밀어붙여갖고 거의 뭐 모든 웬만한 회사들은 다 망하고 어쨌든 우리나라도 OCI 같은 경우도 국내 사업은 적고 말레이시아에서만 생산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어쨌든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거죠. 이 OCI 같은 경우에. 근데 뭐 2차 전지로도 포스코 케미칼하고 합작회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이오 물론 이제 먼 미래의 얘기지만 그런 것도 하고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예. 그래서 OCI도 움직임이 좋았다. 하나솔루션 우선주,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OCI. 그 외에 이제 중소형주 뭐 여기 SDN도 보이죠? SDN도 중소형인데 거래대금이 상당하게 올라와 있죠. 거래량도 뭐 엄청나고. SDN도 차트를 보시면은 전날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전날에 상당히 많이 오르고 그리고 이 금요일은 조금 뭐 미미했고 미미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실적 이런 걸 체크해 봐야 되고 이제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SDM 말고도 S에너지도 있었고 신성ENG도 간만에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2,000원 아래였는데 신성ENG도 한 2,300원, 400원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제가 그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도 태양광 관련해서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일단 태양광도 그렇지만 이제 풍력도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에너지 재편과 관련해서 풍력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특히 상강 M&T 같은 경우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보시면은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죠. 태양광 관련해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흐름이 좋았고 이제 기업 정보를 보서 실적을 한번 볼까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실적이 1분기에 1761억에 영업이익 77억, 당기순이익 56억 정도 나왔네요. 올해 예상 매출액이 7656억, 영업이익은 379억, 당기순이익은 290억 정도 나오고 영업이익률이 근데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까 저기 하나솔루션 그건 OCI였죠. OCI였고 영업이익률이 5%도 안 되네요. 상당히 뭐 하기서 이 숫자만 봐도
1761억인데 이게 영업이익이 77억이면 뭐 좀 너무 미미한 게 아닌가. 영업이익률이 4.39% 나오는데 이건 조금 그러네요. 예. 아무튼 태양광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은 이제 11.78 참고하시고 어제 전에 PR이 없다라는 거는 뭐 실적이 이전에 안 좋았는데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뭐 기타 좀 전에 제가 언급해드린 소형주들도 움직임이 달력적으로 움직이니까 신성 ENG라든가 S에너지, SDN 뭐 그런 거 태양광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근데 차트상으로 조금 부담스럽 때까지 오른 종목들은 뭐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럽습니다.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서 2차 전지는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들려왔는데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 삼성 SDI가 미국 북미에만 7조 정도 투자한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반복된 얘기지만 중국은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어느 정도 20%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미국은 이제 개화하기 시작하는 5%도 안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걸 보고 대기업들도 배터리만 북미에다가 7조를 올해 투자한다고 했죠. 그리고 뭐 삼성 SDI도 한다고 했고 그래서 동아 일렉트로라이트 동아기업도 미국에다가 전해 공장을 짓기로 했고요. 근데 투자 소식을 했는데 반대로 내렸죠. 여기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도 내리고 에코프로 BM도 내리고 LNF도 내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더 내리고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차트를 보고 좀 뭐 신규로 분할 매수 접근은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수주 잔고만 해도 엄청나더라고요. 수주 잔고만 해도 우리나라가 수주 받아 놓은 것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걸 다 물량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하는 거거든요. 그 캐파를 늘리지 않으면 그만큼 계약을 따놓은 거의 물량을 공급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 LNF도 내렸죠. LNF도 내렸고 후성도 잘 나가다가 지금 조정받았죠. 그러니까 2차 전지주 중에 소재주는 이때 좀 많이 내렸습니다. 금요일 날 많이 좀 조정을 받았고 목금 이렇게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고 해운주 HMM도 좋았죠. 페노션도 그렇고 해운주는 나름 괜찮고 LG하기 참 뭐라고 할까 LG 에너지솔루션을 뭐라고 해 인적 분할이 아니고 물적 분할을 한 다음에 상장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주가면 엄청 주가가 선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전에 분리하기 전에도 이 정도 가격이었던 것 같은데 분리하고 난 뒤에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40만 원대니까 합치면은 거의 100만 원이거든요. 물론 잘 나갔을 때 LG화학이 100만 원도 터치했지만 지금 분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주가면 엄청 선방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요약을 해드리면 어쨌든 2차 전지주는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 시 매수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에너지 재편에 따라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올랐고 여기는 거래대금상으로는 풍력주가 좀 안 보이네요. 풍력주가 삼광 에멘트라든가 CS 윈드라든가 CS 베어링 이 풍력 이렇게 3대장으로 불리는 그런 종목들이 하나도 거래대금 상위에는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게 좀 신기할 정도인데 어쨌든 풍력주도 제가 볼 때는 뭐 한 2, 3년 후에 2, 3년 후 정도로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이 성과를 내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동부, 서부,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쪽에 다 풍력을 건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강 M&T 같은 경우는 부지 새로 확보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수주받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새로 지어야죠. 땅 확보하고. 지난번에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SK 에코플랜트로 인수돼가지고, 어떤 유럽 쪽의 물량도 아마,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요. 그래서 풍력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강 MNT를 한번 대표적으로 볼까요? 첫 번째, 대표적인 삼강 MNT를, 제가 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하니까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
일단 목금 이틀간 연속으로 올라서 지금 22,600원을 찍고 22,10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 어느덧 지난번에 SK 에코플랜트로 인수할 시점에 인수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쭉 빠졌지만 인수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흘렀겠죠. 이렇게 쭉 올라서 25,650원까지 갔다가 이제 쭉 빠져 조정받아서 15,400원까지 들었다 이렇게 22,100원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 종목은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 향후 한 2, 3년 후를 내다보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달력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에너지 재편에 의해서 좀 시간을 길게 보고 갈 만한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가총액 8,194, 외국인 보유 비중 4.32, PR도 포드 PR이 18.22배, 영업이익이 1분기에 171억 나왔네요. 171억 나왔고, 이게 뭐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21년 대비 22년 예상 실적이 한 1,800억 정도 증가하잖아요. 매출액은.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하는 거고, 흑자였던 20년 대비해서도 많이 나오고, 2분기의 매출액은 약간 저조하네요. 2분기 매출이 약간 저조하게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뭐 10% 아래대, 언더인데, 어, 부채 비율도 낮고, 뭐 이 정도면은 양호하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좀 길게 봤을 때, 한 2, 3년 후 정도 내다봤을 때 이 회사는 충분히 투자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의 투자 아이디어는 에너지 재편과 관련해 종목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며칠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상위, 주가 상승률 상위에 보면은 요즘 좀 골고루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주들의 반등이 조금 보이고요. 플레이비드가 게임주잖아요. 그다음 바이오주도 꿈틀꿈틀하는 개별 종목 이슈로 꿈틀꿈틀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녹십자 MS도 나오고 테마주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곡물, 사료 뭐 이런 것 때문에 한일 사료도 보이고 체시스는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종목들 상에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저도 뭐 손을 대기 힘들고 대응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뭐 그 트레이딩은 하진 않는데 여기에서 뭐 본다면 일단 하나솔루션 우선주 제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항공주가 조금 올랐죠. 일본에서 이제 단체 관광을 이제 6월 1일부터 받겠다. 일본 총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 바람에 이제 LCC들은 일본 노선의 매출이 가장 잘 나오기 때문에 LCC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도 그지만 이제 중국에서 상하이라든가 베이징이라든가 이런 이제 대도시 봉쇄를 어느 정도 차츰 단계적으로 해제한다라는 소식도 영향을 끼친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러면은 이제 호텔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덩달아서 움직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일단 관광객을 받는다고 했고 중국에서 이제 외부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리오프닝과 관련된 항공, 호텔, 면세점, 카지노 뭐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주도 사실 근데 뭐 실적은 나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기대감으로 오르기 때문에 실적 발표하는 시점에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어떤 그런 전략도 좋아 보입니다. 진에어도 뭐 6.19% 정도 올랐네요. 거의 뭐 50원 아래에서 그 종가를 형성했네요. 최고가 50원 아래에서 하나투어도 보이고요. 티웨이 항공도 보이고 어쨌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여행, 항공 이런 종목들이 올랐고 의류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조금씩 움직였던 것 같고 하여튼 이 리오프닝 섹터도 뭐 다양하니까요. 그런 종목들도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2차 전지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게 반도체도 좀 조정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반도체도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쨌든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연일 들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 그룹에서 뭐 대기업마다 뭐 몇 년도까지 몇 년에 뭐 얼마나 투자하겠다 이런 게 다 다른데 전 대략 잡아도 뭐 한 뭐 5대 그룹 뭐 5대 그룹은 아니지만 하여튼 주요 그룹의 총 투자 금액이 1,040조입니다. 1,040조.
삼성 같은 경우만 해도 450조를 투자하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AI,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 그 외에 현대차도 있고 SK, LG 뭐 이런데 거기 보시면은 뭐 이제 친환경차 대부분 뭐 SK나 LG 이런 게 배터리도 하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완성차 업체니까 친환경차, 그다음에 배터리, 그다음에 SMR은 소형 원전 관련돼서 뭐 165조 뭐 투자하고 반도체는 삼성이 142조 투자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반도체 관련된 주가는 지금 최근에 좀 빠졌습니다. 아까 2차전지 관련해서 대기업들의 투자 소식이 들려오면도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거는 그전에 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발언하는 것처럼 그런 투자 소식이 나오기 이전부터 어떤 그런 뉴스가 나올 거다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랐다가 그런 뉴스가 나오면 빠진다는 거죠. 이게 뭐 꼭 들어맞는다기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약간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우승이라든가 LNF라든가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 외에 반도체도 보면은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유진테크, PSK 뭐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볼 만한 것들이 그런 종목들을 제가 볼 때는 이런 저기 사모아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투자하는 금액이 142조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도 보시면은 주가가 여전히 아주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반도체는 거의 뭐 올라가지를 않아요, 지금. 물론 이제 이 반도체 장비주 같은 경우에 한미 반도체도 있고 PSK도 있고 유진테크도 있고 GST 뭐 이런 게 있지만 이 최근에 1, 4분기에 중국의 대도시의 락다운 때문에 그 발주가 이연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지금 이제 해제한다고 하니까 2분기가 이제 어느 정도 한 달 남았죠. 6월 달이면 2분기가 또 마감이 되고 7, 8월부터 또 실적 시즌이 될 텐데 그런 지연된 물량이 이연돼서 2분기에 반영된다고 하면 반도체 장비주들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쌀 때 분할 매수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어, 수익을 낼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적을 안 알아봤는데 실적이 약간 안 좋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PSK가 이제 지금 그런 영향으로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왔죠. 54,400원에서 지금 한 만 원 정도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실적을 보면 1분 4분 직전 4분기 실적이 워낙 좋았고 1분기 실적은 약간 뭐 직전 4분기에 비하면 약간 안 좋은데 보시면은 1분기에 940억, 195억, 159억 이렇게 나왔잖아요. 직전 4분기가 1237억, 130, 영업이익은 더 잘 나왔네요. 영업이익률 자체가 20% 정도 찍은 거 아닙니까? 20%? 예상치는 24%예요. 예. 2분기의 예상 실적은 24%가 나오고 1분기에는 20.7%, 직전 4분기에는 매출액 숫자는 높았지만 영업이익률이 11%였잖아요. 그 단기 순이익도 상당히 잘 나왔잖아요. 매출액이 좀 떨어졌다라는 건데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이 엄청 잘 나왔네요. 이 정도면. 그리고 또 22년 예상 실적이 4,900억, 1,111억, 단기 순이익이 884억이니까 이 정도 회사면 봐보세요. PER이 10배도 안 되지 않습니까? PSK 8.5배, 포워드 PER이 6.85배. 니까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 정도 주가면은 4만 4천 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PR 스트립 1위, 그 다음에 요 최근에 뭐 국산화했던 장비가 베벨 에처 장비이고 어 글로벌 1위라는 값어치를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10배도 안 되는 이 밸류에이션은 너무 싸 보인다. PSK.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장비주는 중국 락다운의 영향으로 1분기 실적이 약간 안 좋았지만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유명한 기업들이 많잖아요. 유진테크도 많이 내렸습니다. 보십시오. 유진테크도 상당히 뭐 주가가 지금 거의 뭐 예, 많이 내렸죠. 조정받고 있는 건데 55,100원에서 15,000원 정도 떨어진 건데 이런 종목들도 어, 포워드 PER이 900까지 떨어지지 않습니까? 실적을 한번 볼까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22.72% 정도 되고 유진테크도 상당히 꽤 높네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여기 실적을 한번 보실까요? 1분기에 1146, 영업이익 325, 240조 잘 나왔네요. 잘 나왔네. 예상치보다 저조했는지 모르겠지만 직전 분기보다도 더 잘 나왔고
네, 2분기가 약간 줄어들긴 하는데 이 2분기가 줄어드는 게 아마 중국의 락다운 이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시차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영업이익률이 1분기에도 28.34 예상되는 실적은 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22년도 그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만 봐도 이 회사가 유진테크가 싸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통적으로 반도체 장비주 중에 지금 제가 뭐 좋은 회사들 위주로 말씀드린 물론 뭐 좋은 회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성 엔지니어링도 엄청 오르다가 지금 한 2만 원대까지 떨어졌죠. 28,400원까지 가다가 지금 2만 원대 딱 그쳤는데 이런 종목들도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1분기에 1070억, 306억, 246억 했네요. 2분기 실적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직전 4분기에는 실적이 워낙 좋았고 실적이 좀 줄어들어서 주가가 좀 많은데 그에 맞는 밸류에이션을 주가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충분히 매수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률도 뭐 30% 육박하고 예.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도 볼만하다. 2차전지주 소재 같은 주도 그렇고 지금 뭐 올랐던 종목이 이 에너지 관련 주들이 올랐다고 하면 그에 반해서 2차전지와 반도체 관련 주들이 내렸는데 그러니까 오른 종목들은 약간 이제 차익 실현,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런 내린 종목에다가 이제 종목을 갈아타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에너지 재편과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언급할 게 이제 조선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선주. 조선주 중에 갑자기 가격이 급락한 조선 기자재주가 있었죠. HSD 엔진 유상증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유상증자 한 다음에 무상증자도 한다고 했는데 유상증자는 한 22%의 비율로 하는데 유상증자 발표하자마자 급락했어요. 이게 이제 수요일쯤 되나요? 수요일이나 화요일 화수목금 화요일쯤 되네요.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뭐 8,000원 아래로 들어갔죠. 저는 이때 좀 샀습니다. 왜냐면 더 좋아질 거라고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카본하고 HSD 엔진이 이렇게 가격이 급락할 때 좀 물량을 추매를 했고요. 사실 뭐 11,200원까지 갔다가 이렇게 쭉 내려서 거의 8,000원 아래로 떨어졌는데 24%죠. 퍼센테이지 보면 24% 이상이죠. 24% 이상 떨어졌다가 지금 8,450원. 근데 지금 뭐 가동률도 뭐 사업 보고서에 보니까 1, 4분기 가동률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수주 잔고도 꽤 높은 편이고 게다가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대우조선해양에 납품하는 엔진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어디 그리스 선사하고 LNG선 두 척을 계약을 했는데 그 신조선가가 최고치라고 하죠. 최고치 2억 3천만 달러라고 했나요? 어쨌든 최고가를 썼습니다. 조선가 중에 최고가를 써서 거기에 엔진을 납품하는 HSD 엔진도 좋아질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뭐 정설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 엔진을 만드는데 그런 이 유상증자한 금액을 갖고 거기에 투자를 한다라는 게 사업 보고서에 나오니까 그걸 보시면 이게 유증을 좋은 데 쓰는구나. 이게 회사를 더 키우기 위해서 쓰는구나. 그런 걸 보시면 이 주가가 너무 싸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너무 이런 급락을 이용해서 주식을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하에 저는 추매를 했는데 어쨌든 HSD 가격을 급락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대중공업도 16만 원 찍고 내려와가지고 거의 11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12만 원대 위로 올라섰고 현대미포조선도 거의 뭐 8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8만 원 위로 올라왔죠. 최근에. 그래서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16만 원 넘게 갔다가 지금 뭐 거의 11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목금 이렇게 조선주들이 좀 올라왔죠. 목금 여기 보면 이제 금요일 날 12만 원 4천 원까지 찍고 지금 종가는 12만 3천 원이고 현대중공업, 미포조선도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뭐 8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8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8만 3,200원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조선주들은 에너지 재편하고도 관련이 있지만 IMO 2020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의 뭐 슈퍼 사이클이었던 20년, 25년 전, 20년 전, 2020년 2000년대의 그 슈퍼 사이클 그때에 발주했던 배들이 이제는 뭐 배선
패선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지금 보시면은 2007년, 8년 이때 2007년도에 최고치를 썼잖아요. 현대미포조선 20만 4천 원까지 찍었는데 이때 근조된 배들이 지금은 이제 수명을 다해서 폐선이 되고 이제 그 대체를 해야 되잖아요. 폐선될 배들을 대체를 할 배들의 물량이 그만큼 나와서 어떤 그 조선업의 슈퍼 호황이라고 뭐 말을 할 수 있다. 그런 게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게 시장의 어떤 뭐라고 할까, 이전부터 실적 발표할 때 나왔죠. 현대중공업이었나요? 어디서 IR 할 때 그런 얘기도 했죠. 슈퍼 사이클 초입이다. 초입 같다. 20년 전에, 20몇 년 전에 슈퍼 사이클 초입하고 비슷한 흐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조선업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받을 때 물량을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산업들은 뭐 보시면은 주가가 몇 년 동안 꾸준히 우상향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도 현대미포조선도 2003년에서 거의 2007년까지 쉼없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얼마죠? 지금 뭐 이게 2,000원, 4,000원, 2,000원, 4,000원 했는데 이게 20만 원이면은 이게 얼마면 100배 아닙니까? 100배 올랐던 걸로 보이는데 100배 오른 걸로. 예. 한번 가면 이렇게 세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유출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저 정도 100배 정도는 아니더라도 뭐 두세 배 뭐 이런 식으로 못 먹어도 그 정도면은 상당한 수익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 재편 관련해서 오늘은 뭐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 그리고 대기업들의 투자 발표 소식에도 불구하고 조정받는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는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거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락다운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좀 실적이 안 좋아서 좀 내렸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 대기업들의 투자하는 금액이 어쨌든 낙수 효과로 그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2차 전지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 개화와 함께 우리나라 대기업들, 완성 배터리 셀 업체들이 엄청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혜를 받을 거다.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뭐 전해액, 뭐 그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픽한다면, 그러니까 동박, SKC는 올랐지만 일진 머티리얼즈는 매도, 시장의 매물로 나올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렸고, 솔루스 첨단세주도 많이 내렸죠. 6만원 초반까지 다시 떨어졌으니까. SKC는 올랐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그 종목들을 보고, 떤 종목을 픽해서 수익을 낼 것인가, 그런 걸 고민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주식시장이 어렵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뭐 상당히 미국도 엄청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올라왔고, 그리고 뭐 향후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여전히 뭐 지금 가장 뭐 뜨겁다기보다는 UAM에 관심 갖는 사람들도 많고, 시장에서 자율주행, 그다음에 5G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실 가면서 숫자가 안 나와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뿐이고, 방향성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는, 그런 거는 꾸준히 투자를 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진짜 투자는 정말 지루하고 지난한 시간과의 싸움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인데 날씨가 참 좋네요. 그리고 오늘 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이고, 사전투표 하시고 6월 1일 다음 주 수요일 날 쉬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사전투표도 많이들 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틈이 공부도 하시고요. 예,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